에피소드 3 메텔. 연식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소제목의 메텔이 누군지 아실 겁니다. 은하철도 999의 그 메텔 말이죠. 느닷없이 메텔이 왜 나오지? 라고 이해하실 테지만 신일병은 이 메텔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 사건이 끝나고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저는 여러 명으로부터 일관된 제보 쪽지를 받게 되는데 선임들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지만 후임들에게는 이상한 음담 패설을 한다. 앞선 사건 이후 저는 신일병을 상황실 임무에서 배제해버리고 사무실로 끌어올렸습니다. 가해자 피해자 분리 목적도 있고 제가 직접 관리 감독하겠다는 목적도 있었고요. 그런 와중에 저런 제보를 받게 되니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저도 나름의 대응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상담 횟수를 2배로 늘리고 군의관 진료를 받게 했죠. 아니나 다를까 상담관, 군의관에게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 같다는 공통적인 소견을 주셨고 국군 수도통합병원 정신건강과 진료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 작전과 박 터지는 그 시즌인 UFG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준비 기간이었죠. 훈련 준비에 머리가 뜨끈해져서 한 모금 담배 연기로 시키려고 본부 건물 옆에 정자를 향했는데 옆에 참모실 수병들이 보이는 겁니다. 필승 잔정환이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 필승 요즘에 그 녀석 별일 없냐? 말도 마십시오. 별 이상한 소리 다 합니다. 이번엔 또 뭔 소리 하는데 복지관 빵집 아줌마 있지 않습니까? 막 그분이랑 함대 뒤에서 막 함대 뒷산에서 막 데이트했다 그러고 막 밥집 아줌마랑 데이트했다 그러고 막 그러던데 말입니다. 알았다 신경 꺼라. 작전관님 바쁘신데 저희가 또 고민거리 드린 거 아닙니까? 됐다 모르는 것보다 낫지. 욕 봐라. 예 수고하십시오. 저런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바쁜 업무를 뒤로하고 녀석의 후임 수병들로부터 제보받은 복지관 빵집과 고속정 생활관 스낵 코너를 방문해 특이 동향을 파악한 뒤 제 연락처와 신수병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 바로 연락달라는 말을 넘겨드렸죠. 그때까지만 해도 숙기 없이 레시피만 하나 남기고 간다라는 얘기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수통을 함께 다녀온 보안관 아저씨는 저한테 조용히 옥상 면담을 요청했고 보안관 원사님께서 작전관님 제 군생활 35년 하면서 저렇게 음침하고 이상한 녀석은 처음 봅니다. 말을 안 하고 같이 있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 보안관님 이때까지 사건들 보셨잖아요. 정말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이번에 보안관님한테 수통 선탑 부탁드리고 조사를 좀 해봤는데 제보 들어올 때까지 좀 기다려봅시다. 어쩌실라고요? 변대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집에 보내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해서 준비 중이에요. 아이고 힘내세요. 말년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보다 애들이 고생이죠. 보안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신일병이 현역 복무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훈련은 훈련대로 준비하면서 녀석을 집에 보내기 위해 1년의 절차에 따라 이런저런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훈련 준비한다고 밤샘 불가피해서 참모님께 집에 옷 갈아입고 온다고 보고 드린 뒤 BOQ에서 샤워 마치고 컵라면 물 부어서 침대에 걸터 앉는 그 순간 010 땡땡땡땡땡땡땡 모르는 번호지만 불길한 느낌이 가득한 전화를 받아야 된다는 직감에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통신보안 땡땡연대 작전 담당 중위 도진수입니다. 여기 고속정 생활관 스낵 코너인데요. 저번에 말씀하신 걔가 지금 와 있어요. 지금 바로 애들 보내서 조치하겠습니다. 다르게 도와드려야 할 부분 있을까요? 아니요 그냥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상황실에다가 나 사무실 도착할 때까지 그 새끼 내 책상 옆에 앉혀놔 라는 지시와 함께 참모님께 보고를 드리고 컵라면을 그대로 버린 채 고속정 생활관으로 향했죠. 거기에 추가로 파악한 상황은 생각외로 심각했습니다. 당사자 아주머니는 그 녀석에게 편지와 레시피를 받았는데 그 편지에는 메텔이 그려져 있었죠. 사랑한다. 자주 봤으면 좋겠다. 데이트하고 싶다. 어머니 뻘 아주머니에게 참아할 수 없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당시 아주머니는 몰랐겠지만 주방 아주머니께 편지 좀 전해달라면 비슷한 내용이 여러 통 받았고 기분 나빠서 다 찢어버렸다고 하니 헌병대에 신고하려다가 그래도 연락처 남겨주고 갔으니 연락했다며 걱정을 표하는 아주머니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다시는 못 오게 하겠다. 집에 보내려는 중이다. 죄송하다라는 말밖에 없었습니다. 잘 해결하실 거라 믿는다라는 말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사무실로 복귀했는데 녀석을 보자마자 우라통이 치밀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참모님께 면담 요청드리고 마친 뒤 생활관에 발에대주면서 말했죠. 너는 당직 시간에 조는 널 깨운 부직사관의 성추행을 신고해놓고 정작 네가 그런 행동은 뭐라고 생각하냐?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랐다고 네가 한 행동이 정당화되는 게 아니야. 죄송한 마음은 내가 아니라 그 아주머니한테 갖고 다시는 거기 가지 마라. 죄송합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갔다는 얘기 들리면 진짜 각오해라. 이후 신일병은 다시는 고속정 생활관 근처에도 가지 못했죠. 신병대처럼 동기가 밀착마크했거든요. 그 수병 고생한 거 생각하면 미안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에필로그 발신자 표시 제한.
위 사건은 큼직한 것들만 적었는데 분량 조절에 실패했어요. 사무실에서 벌어졌던 소소하지만 빡치는 상황들을 언급하면 끝도 없이 길어질 거라 다 생략해버렸습니다. 아무튼 녀석을 현역, 복무, 부적합, 전역 과정 중에 있었던 일과 그 이후 썰로 마무리 지어봐야 되겠네요.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는 까다롭고 준비할 서류도 많지만 악용될 소지를 고려하여 상세한 내용은 담지 않았습니다. 전입 이후 녀석이 위원회에 회부될 때까지 제가 작성한 신상기록부는 A4 용지로 22장이었습니다. 녀석의 부모님이 아이고 애가 원래는 아기 예수 소리를 듣던 앤데 아이고 군대가 애를 망쳐놨네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의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저를 비롯한 수많은 사건이 벌어지고 다치고 상처 입은 다른 사람들 또한 적지 않았거든요.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님과 면담 때 녀석 얘기를 하다가 제 고충을 풀지 않았다면 저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네요. 녀석은 결국 상병을 달지 못한 채 4급 공익전환을 했는데 인사참모실에서 그래도 제가 상병을 달고 전역하면 안 되겠냐 라는 명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전역 이후 상황을 전해 들은 바로는 하약 정복이라고 해서 수병용 흰색 반팔 정복이 있는데 그걸 입고 교회를 다녔다고 하네요. 전역 이후 저를 사생활 침해로 고소한다고 할 거만 하라고 했는데 제 동원 예비군 끝나가는 지금까지 깜깜무소식입니다. 제 마지막 휴가 때 발신자 표신 제안으로 전화를 걸어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누군가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아는데. 점점 가용병력이 줄어들어 예전에 현역이 아니었을 사람들이 현역으로 끌려감으로 인해 당사자를 비롯한 다수의 주변 장병들 특히 간부들이 정말 고생이 많을 겁니다. 강제징병되어 청춘을 보내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병영문화 혁신의 시작점으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사람으로서 간부들의 고충 또한 가벼이 넘기지 말고 한 번쯤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한번 남겨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도진스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당연히 그 병사들도 힘들지만 저는 뭐 병사 입장밖에 생각을 잘 못하죠. 왜냐하면은 간부들은 도통 뭘 하는지 모르거든요. 사실 뭐 행정반에서 근무하거나 아니면은 뭐 진짜 참모진들 가까이 붙어서 지내는 그런 친구들 아니고서야 병사 출신들이 간부들이 뭐 하는지 장교들이 뭐 하는지 부사관들이 뭐 하는지 몰라요. 작업지시만 하고 맨날 훈련할 때 갈구기만 하지. 맨날 분대장 갈구고 위에 선임들 갈구어서 내리갈굼으로 우리만 개 깨지게 만드는 간부라고 생각하지.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절대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 왜? 지시받는 입장이니까. 우리들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당연하다는 듯이 징병으로 끌려가가지고 끌려갔다는 표현 할게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군대 입대를 안 하면은 뭐 징역을 살아야 되고 뭐 돈을 내야 되고 막 그러는 상황이니 법적으로 제재가 들어오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법상 군대에 들어가면은 군대 그 복무에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그 의무를 하지 않으면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처벌을 받고 그래요. 물론 뭐 실제로 처벌받은 경우가 있겠냐마는 그런 걸 이제 꼬투리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정말 그 간부님들의 노고를 그렇게 몰랐는데 오늘 이 도진스님께서 올려주신 이 썰랑썰레를 보면서 참 간부들도 생각도 많고 할 것도 많고 참 고민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람 관리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분대장 달고 나서 분대장 일지 써봤죠? 지옥 같은 거 맨날 저녁마다 써야 되고 특이사항 있으면은 메모해놨다가 정리해야 되고 하는 분대장 일지. 아주 치가 떨려. 내 일기도 안 쓰는 사람인데 분대장 일지 쓰면서 맨날 애들한테 특이사항 없지? 특이사항 없지? 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특이사항 없지? 특이사항 없지? 있습니다. 뭔데? 뭐야 어떻게 됐어? 뭐야 무슨 일이야 갑자기? 며칠 만에 이게 무슨 일이야? 자세히 말해봐. 존나 상세히죠. 중대장님 저희 내무실애가 뭐 거시기 당했답니다. 중대 애들 관리 안 하냐? 애들 관리 열심히 했지 말입니다. 근데 애들도 밑에 애들끼리 지들끼리 그러는 걸 또 어떻게 합니까? 거기까지 터치하면 또 가오가 상하지 말입니다. 관리 좀 해. 분대장 일지 이제 매일매일 나한테 올려. 이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충성. 야 오늘은 어떤 일 있었어? 별일 없습니다. 별일 없었습니다가 없어. 빨리. 뭐 했어? 커피 2잔 마셨습니다. 커피 2잔 마셨다. 담배 8개 폈습니다. 담배 왜 이렇게 많이 펴? 5개로 줄여. 담배 8개 펴. 형사가 무슨 막 취조하듯이 적어. 근데 그거를 간부들, 장교님들, 부사관님들은 그런 걸 특히나 병사를 관리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그거를 맨날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구토가 나오네요. 얼마나 빡셀까.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 펜 다 모여라 개펜다로 오셔서 썰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 지키느라 고생하고 계시는 국군장병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